가장 좀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투루 데미지님께서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을 하신 우리 구독님 수준이 상당하십니다. 거의 전문가급 수준이고 사일사 ED 완전 전문가시네요. 엄청난 전문가신데 EP 모델까지 EP. 얘기하시네요. F-35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KPX의 여파가 없나요? 해바라기님께서 무인 전투기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벙커버스터 가능합니까? 질문하신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에 KPX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퍼님께서 외부 무장 장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네요. 외부 무장을 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퍼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스텔스기도 필요에 따라 외부 무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KPX도 스텔스기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외부 무장도 하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나 스텔스기를 먼저 만들고 외부 무장 다는 거는 조금 더 많은 기술력을 가졌을 때 가능한 거고, 먼저 4.5세대 잘 만들고 이후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순서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면적을 더 늘리면은 더 항속거리 무장량 늘릴 수 있는데 왜 안 늘렸을까요? 기동 성능이나 무장, 엔진 추력, 항공역학적인 구조, LRU 무게, 이런 거 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건데, 항공의 설계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습니다. 최적화된 설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까띠아라고 그 프로그램이 중에 그 최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3차원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최적화된 설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면적 늘리면 또 늘어나죠. 무게 늘어나고 추력 늘어야 되고 이게 설계 종합적인 거라서 이렇게 하나만 막 늘릴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설계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벙커버스터 가능합니까? HJCA6님. 3,000파운드 무장 2개를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할 때 KPX의 요구도였고, 5,000파운드 다른 거 없이 5,000파운드 무장을 센터에 단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죠. 지금 이 센터에 내부 무장, 그러니까 반매립에 지금 공대공 미사일이 달려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 버전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남경호님, 블록제로 출고 시 인티그레이션 될 가능성 계획이 있는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9X나 암남에 대한 KPX의 현재는 인티그레이션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측에서 우리한테 인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KPX는 이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거리는 IRST, 그다음에 중거리 무장으로는 BTL을 장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고, 양산 이후에 우리가 잘 만들면 미측에서도 아마 승인이 나면 그때는 또 인티그레이션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진웅님께서 블록1 단계에서 사실상 실전 배치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겠네요. 블록1이 공대공, 블록2가 공대지. 많은 분들이 블록 1 공대 공, 블록 2 공대 지 이렇게 해서 딱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말은 맞습니다. 근데 블록 그 구분은 개발 과정에서의 단계 구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블록 1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투기에 대한 능력, 기본 전투기에 대한 기동 능력하고 공대 공, 그 다음에 여기에 공대 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평가를 하는 거는 공대 공까지만 블록 1에서 하고, 공대지 지상 시험도 블록 1에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공대 공 무장을 달고 시험 평가를 하는 게 블록 2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블록 1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시험 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 2에서 그 시험 평가를 거치게 되는. 개발 과정에서 블록1, 블록2고 F-16, 블록3, 4 이렇게 그 성능이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본편 1편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여기 뜨겠죠, 이렇게 뿅. 네. 진화적 ROC인 게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를 구분지어서 가기 위해서 블록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KFX에서 말하는 블록 0, 1, 2는 개발 과정을 구분지어 놓은. 적절한 국산화 비율 MC님, 국산화 비율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국산화 비율은 요구도는 있습니다. 군에서 요구도는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100% 국산화는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술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T-50이나 수리온 개발하고 했을 때의 국산화 비율보다 KPX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조금씩 자주국방 차원인가요? 이렇게 좀
능력은 향상될 겁니다. 수치를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점만 이해를 해주면 규 2020님 미티어로 대한 미사일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대지나 대한 미사일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은 탄두가 워헤드가 약해요. 비행기를 상정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지상에서 권총 쏴도 뚫려요. 양성표적한테 쓰기 위한 탄두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 미사일은 거기 우리 거북선 철갑을 두르듯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이건 탄두가 다른 문제죠. 미티어 말고 공대한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이어야 되겠죠. 물론 열이 추적이 되거나 레이더에서 쏘면 가서 맞을 수도 있겠죠. 레이더 컨택해서 쏘면. 그러나 파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건 아셔야죠. 해바라기님께서 무인 전투기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케빈 헉슬리님께서 KPX가 통제하는 여러 대의 저가 무인기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부족한 폭장량에 대해서 지금 무인기하고 유무인 복합 혼용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6세대 운영 개념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충분히 나중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 대의 KPX가 하고 다른 무인기를 같이 가서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영화 스텔스라고 거기서 소개가 됐었죠.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의 콜라보레이션. 다음은 엔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와, 414 ED 완전 전문가시네. 엄청난 전문가신데 EP 모델까지 얘기하시네요. 적용 가능성, 차세대 엔진에 대한 적용 가능성까지 여쭙고 계십니다. 정말 요즘에 그 국방 방산 분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모든 걸 근거를 남겨놓고 진행을 했고 이 엔진이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414냐 EJ200이냐 놓고 더 유리하다. 뭐 다른 엔진도 사실 놓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최적화되고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엔진이 이제 F414의 엔진이라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국내 터보젯 엔진 개발 현황이나 기술 수준에 대해서 다뤄달라라는 말씀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나중에 그쪽 업체도 한번 취재를 한번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엔진은 엔지니어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체만 생각하시는데 항전 장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전 장비 국산화, 상호 연골림. 와, 상호 연골림 맛있겠나? 대부분의 항전 장비는 지금 현재 거의 개발이 완료돼 가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초에 시제기 롤아웃 될 때 항전 장비가 장착된 상태에서 롤아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큰 숙제가 사실 체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체계 통합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조종사 부담을 줄여주는 또 역할을 할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지금 우리 KPX 전투기 개발인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개발진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부담도 느끼고 있고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체계 통합 부분입니다. 각각의 LRU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의 조종사가 쉽게 운영을 하고 조종사한테 한 번에 알려줘서 조종사가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체계 통합이기 때문에 체계 통합 능력이 사실 많은 그 개발 포션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항공기들은 각 체계가 통합이 안 되니까 각자의 셋톱 박서가 있어서 그걸 조종사가 일일이 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체계 통합 디지털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세대로 넘으면서 이 버튼들을 하나의 저번에도 봤던 어프로트 컨트롤이나 어디 MFD 같은 걸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능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조종사의 아까 멀티롤 워크로드가 경감이 되겠죠. 여기서 조종사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공군에서 얘기를 해줘야 통합 자체도 잘 됩니다. 센서가 많다고 해도 조종사가 확인을 한다면 워크로드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헬멧 마운티드 사이트에 어떻게 시연을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링크 16 얘기가 많네요. 링크 K냐 링크 16이냐. 작전으로 얘기한다면 연합작전을 줄을 두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내 합동작전을 줄을 둘 것이냐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링크 16은 연합작전 체계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체계. 그래서 아까 일본과의 만약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링크 16은 계속 켜 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기에서 저희가 끄면 돼요. 그리고 링크 16 자체를 연동이 돼 있다고 해서 그 정보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작전사령부 밑에 지원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거 정보들은 우리가 알아서 발송하고 우리가 호스트를 만들어서
인터넷 우리 거 사용 못하게 걸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운용자의 측면이지 링크 16은 그냥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연결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호스트를 다 연결하느냐 아니면 국지적인 것만 연결하느냐는 운용자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공군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링크 K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주라고 얘기를 하시면 링크 K, 동맹이냐 하면 링크 16. 근데 우리는 자주도 해야 되고 연합작전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더라. 뭐를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 전략을 앞으로 합동작전으로 갈 것이다. 이걸 확실해야 링크 K가 발전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동맹에 의해서 계속 이 작전을 가겠다. 그럼 링크 16으로 가야겠죠. 이거는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고 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 정책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KFX는 둘 다 달 수 있나요? 처음 갈 때 링크 K가 개발이 완료되면 링크 K를 장착한다 라고 했었던 겁니다. 토스. 오노 초이님께서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기술 만능주의를 믿지 않는다. 군 관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기술 만능주의입니다. 기술만 있으면 다 이긴다 절대는 아니에요. 작전과 전략이 있어요. 기만 작전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아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F-35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KFX의 여파가 없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김대니님. 개발 단가가 F-35가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서 개발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KFX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단가하고 양산 단가하고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사용처가 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잘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미 KFX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F-35 때문에 KFX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돌아다녀요. KFX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고. 저는 KFX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실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개인마다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어느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보라매님들께서 꾸준한 관심, 응원 주시면 아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KFX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문이 하나 열린 겁니다. 지금 단계는. 지금 단계 KFX를 잘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되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다음 버전의 거를 해볼 수 있고 5세대, 6세대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보신 댓글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댓글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투루 데미지님께서 독자 전력 구축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공 특과형 전력은 안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공군 전투기들이 대부분 멀티롤 다목적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 그래서 주변국들이 만드는 스텔스 기들이 어떻게 보면 제공 전투기의 능력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거를 찝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후에는 진짜 주변국과 어깨를 대고 한번 맞설려면 이제 멀티롤이 아니라 진짜 제공 특화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트루 데미지님. 근데 말씀하셨듯이 기술을 축적하고 하다 보면 진짜 제공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진정한 하이급이 되겠죠. 아마 그 과정에서 질문이 너무 좋으셔서 그게 기억이 좀 났습니다. 제공 특화된 전투기라고 하면 함을 장착을 하고 공대공에서도 적의 전투기를 제압해야 되고 공중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제반 공격 능력까지 다목적보다는 공중우세에 적합한 전투기들 거기에 스텔스 기술과 아까 항전 장비들 그리고 무장 이런 게 된다면 제공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특화된 버전은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개발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함을 장착을 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충분히 풀 장착을 하고 거기에 에이사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독자적 전력 구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선뜻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스텔스인 F-35가 폭탄과 이런 걸로 해서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KFX가 함을 장착해서 지금 현재 무장으로 봐서는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공중 우세를 확보를 하면 타격하는 데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보라매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의 답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개념의 KPX가 어떻게 가고 거기에 그라울러급 전자전기 얘기가 나오시고 하시는데 그 능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함 미사일, 대방사 레이더, 저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전자전기거든요. 지금 KPX가 가서 잘 되면 그런 능력까지 가져온다면 나머지 그 차세대 전투기 진짜 KPX2가 나올 때쯤에는 그게 일체형으로 된 게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 기술을 축적하면서 버전들이 버라이어티하게 나가는 이유가 그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의 소망, 확보하고 싶은 그런 게 여기 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KPX가 Q&A가 마무리가 되나요? 질문 주신 거에 하나하나 답변은 다 못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개발 과정에서 변화되는 모습 나올 때는 그때그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 과정에서 아직 덜 개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리스크의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직접 뭐 취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일부 제한되는 게 사실인데 가장 기대가 되는 순간은 이제 시제기 롤아웃 돼서 굴러 나오는 KPX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날아다니는 KPX를 보게 되는 그 단계마다 저희가 같이 또 일단은 굴러가는 게 목표죠. 네. KPX Q&A를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질문을 하신 우리 구독님 수준이 상당하십니다. 거의 전문가급 수준이고 그리고 질문하신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에 KPX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를 떠나서 KPX가 이런 성능을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만든 전투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형 전투기 KPX가 정말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에 항전 장비, 무장을 우리가 또 개발해서 우리 비행기에 장착을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공산업, 국가 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어느 항공 회사 하나를 위한 또 어느 군 하나를 위한 그런 국뽕 차원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는 또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보라매님들,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단 한번 노래하시겠습니까? 아니, 아유, 저한테 노래 안 되죠. 이 댓글 주신 내용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매생이를 잊었네요. 미안하다 매생아. 또 매생이 항상 저번에 여행도 같이 못 가가지고 항상 같이 다니는데 항공박물관 이후 또 탐방을 갈 때는 반드시 매형과 매생이를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하시죠. 특별한 기념품을 하나 준비해 좀 드려도 될까요? 진짜요? 우리 매생아 감사합니다. 이거 매생이 걸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